반갑습니까? 예,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있으세요? 여기? 1학년? 1학년 3분. 그 다음 2학년, 3학년. 예, 나머지 분 4학년. 예. 여기 창업에 관심 있으십니까? 창업에. 그죠. 창업이 여러 가지 창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제품을 개발하는 창업도 있고 아니면 서비스업, 내가 이렇게 용역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그 용역을 제공하겠다 이런 창업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뭘 잘하다가 뭘 잘해 막 잘하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유명해졌어.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 이야기들 해볼게요. 제가 원래 이제 국가 과제 이제 이렇게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 케이스를 많이 썼었거든요. 거기 2003년부터 한 10년간 이렇게 과제를 이렇게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사업 케이스에 어떤 제가 좀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남들을 그냥 그때부터 나와가지고 남들이 하는 사업 계획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같이 막 제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과가 좋아가지고 막 1억씩 2억씩 받게 해줬어요, 기업을. 그리고 그 사장님이 이제 만족하잖아. 어디 골프장을 갔는가 봐. 그러면 거기서 4명이서 붙어 있으면서 야 말이야 내 이번에 없던 돈 2억이 막 생겼어. 어떻게 받았어? 박남규라는 사람이 그걸 좀 도와줬는데 2억을 생겼다?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만나게 해줘. 그래가지고 또 다른 데 갔어요. 불려갔어. 그래 거기서 또 하나 또 뭐 이렇게 또 도와줬어. 그러니까 이 사장님들이 다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잘 되는 기업이면 잘 되는 기업대로 그 다음에 뭐 먹고 살지? 우리가 뭘 해서 먹고 살지? 그 다음에는 이 많은 직원들을 이걸로는 먹고 사면 먹고 사는데 그 다음에 이 직원들한테 비전을 뭘 제시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뭘 개발할 거야? 아니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더 뉴 트렌드에 대응하는 제품을 만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장님들이 현업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고 지금 월급 주는데 매몰되어 있고 아니면 사장님이 신경 쓸 게 없고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워낙 많다 보니까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 거기 가보면 어때요? 다른 기업에서 많은 걸 제가 듣고 보고 하니까 사장님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제가 이제 원래 또 기계공학을 했었고 로봇을 했었고 그리고 또 뭐 인체 쪽을 했었고 그러면서 경영을 해가지고 박사를 하고 그래서 원래 기계공학으로 제가 석사를 했고요. 전자회사에 다니면서 전자를 또 다루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뭐 이렇게 좀 많이 알게 되다 보니까 사장님이 그 한 고민을 들어보고 사장님이 지금 하는 회사의 그 어떤 기술력과 앞으로 트렌드에 대해서 저는 많이 보고 다니니까 그걸 그냥 툭툭 이야기해 줬어요. 제가 볼 때는 뭐 이거 이렇게 하면은 사장님 잘할 수 있는 거하고 세상이 원하는 걸 매칭을 해보니까 나는 이런 거 하면 참 좋겠다고 이야기를 딱 해줬는데 사장님이 그러더라고요. 나가는데 잠시만 좀 앉아보라고 하는 말이 혹시 저녁 시간 되면 그때가 한 5시 반 되는데 그러더라고요. 내보고 밥 좀 먹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또 밥을 먹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진짜 럭셔리한 데 가가지고 진짜 보도 못한 몇십만 원짜리 밥을 얻어먹었어요. 한번 먹어봤어요? 한 30만 원짜리 밥? 저도 그거 먹으니까 돈이 좋다. 정말 돈이 좋다는 걸 느꼈어요. 한 30만 원짜리는요 재료가 안 와요. 재료가 뭐 그 철갑상알 이런 거 나와요. 철갑상알 먹어봤어요? 그게 요만큼이 이게 뭐 하여튼 엄청 비싸더라고요. 철갑상알은 그 100g이 몇천만 원이에요. 우리 우유팩 있죠, 우유팩. 이렇게 된 거. 요거 200mg이 2천만 원이고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올렸지. 그런 것도 먹어보고. 자,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가 거기 업이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업이라는 게 내가 꼭 뭘 제품을 만들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들한테 제품을 기획을 해가 의도적인 기획을 해가지고
판매하는 그런 창업도 있는 반면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세상이 원하는 일을 해가지고 그게 우연히 잘 맞았어.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기술에서 경영까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경영적인 데서는 사업 설계에서는 1인자야. 그러면 다 일이 몰리잖아요. 그럼 저는 요즘 어떠냐면 일이 많아가지고 일이 처리가 안 돼요. 막 누가 말하면은 그게 다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적어야 되는데 적지도 못하고 이럴 때는 정말 실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럼 이제 사람을 또 고용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을 고용하면은 어때요? 그 사람한테 월급을 줘. 그럼 두 사람이 모이면 모일 회자 써가지고 회사가 되죠. 그죠? 그런 자연스러운 창업이 삶의 질을 고려한 창업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강의 기록하시는 분도 제가 고용하신 분입니다. 처음에는 저한테 컨설팅을 받으러 왔다가 본인은 버킷리스트 사업을 하겠대. 그래서 스카프에다가 남들이 그 꿈을 적게 해가지고 자기가 1년 동안 1년 후에 그 스케프에 있는 게 몇 개가 이루어졌는지 그런 어떤 비즈니스 모델인데 스카프 하나에 2만원이래요. 그러면 그거를 팔면 몇 장 팔겠는가? 한 50장 팔면 100만원 수익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버킷리스트 사업은 스카프로 2만원에 팔면 원가를 얼마에 만들까? 한 2, 3천원에 만들면 100만원 벌어도 이게 확장성도 없고 시장도 그리 크지도 않고 이걸 사게 만들기까지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고 1년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AS도 많이 되고 그래서 저는 그게 아닌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블로그에 댓글을 했는데 너무 맛깔스럽게 아줌마 톡 있죠. 아줌마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아줌마들이 그 두 손 넣는 톡하고 좀 달라요. 보면 고객 마인드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한걸 하면 이렇게 항상 굉장히 잘 이렇게 대응해주고 그래서 이거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강의가 있어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5만원 드릴 테니까 내일 강의 지원해달라. 그래서 지금 따라다닌 게 벌써 재작년부터 따라다니니까 지금까지 따라다녀. 근데 지금은 어때요? 워낙 제가 이제 강의가 또 많이 늘어나니까 이제 거의 월급 형태를 줘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고용을 하게 되지. 그러면서 강의 지원 전문가인데 잡이 하나 생겼어요. 에듀 큐레이터라고. 에듀가 뭐죠? 에듀케이션이고 큐레이터가 뭐죠? 그림을 그거를 2만원짜리 그림이라도 만약에 아주 좋은 어떤 전시장에다가 그 명화들 사이에 집어넣어봐요. 이게 2만원짜리 보이는가? 2억이 돼도 뭐 부럽지 않은 그런 가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큐레이팅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강의 지원 전문가는 뭐냐면 저를 큐레이팅하는 거예요. 저의 그 가치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시고 계세요. 그리고 명함도 에듀 큐레이터고 회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 그 안에 또 이제 같이 활동하시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삶의 질을 고려한 창업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인생 로드맵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 거를 오늘 좀 이야기를 할 거고. 그래서 창업에 그래도 관심이 없어요. 다시 한번 창업에 관심이 없다. 창업에 관심이 있다.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 내 인생에 관심이 있다. 안 든 사람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인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창업을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한 번은 창업을 하게 됐어요. 인생에 있으면. 그게 직업이 아니라도 제가 예를 들면 35세의 한 중년이 저한테 창업 강의를 왔어요. 근데 그 사람은 한 25세부터 이제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정말 창업에 관심이 없었어. 직장에 다니면 그걸로서 끝난 줄 알았어. S전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여러분들 아마 한 10년을 회사에 다니면 누구나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취직하고 직장 가지면서 어떤 결혼이 목표가 될 수 있지만 결혼은요, 취직은 정말 사람이 그 인체 화학작용에 화학작용에서 기분이 좋아지는 거는 한 달이면 좋게 합니다.
자동차 사면 어때요? 자동차 가지고 계신 분 많죠? 차 처음에 구입했을 때 기분 좋은 게 몇 달 갑니까? 한 달 가면 많이 갈걸? 키스라 이렇게 스크래치를 하고 나면 에이 하고 그때부터 신경 끄네. 에이 이제 될 대로 되라. 막 이런. 이제 앞에 덤핑 뭘 해라. 아, 괜찮아. 이제 막 한번 뭐 베링 이러면서 그죠? 그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미저를 많이 못 느끼는 분도 있고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인생에서 행복해지는 게 뭘까요? 행복. 갑자기 뜬금없이 행복이죠. 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해요? 행복. 제일 잘할 것 같은데. 행복. 아무거나 말해요. 아무거나. 걱정 없이 사는. 걱정 없이. 맞아요. 걱정 없이. 걱정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 걱정이 없다. 근심이 없다. 근심이 없다면 무슨 뜻일까? 똑같은 말이지. 근심이 없다. 뭐로부터 근심이 없다죠. 뭐로부터 걱정이 없다. 뭐로부터 근심이 없다는 게 풀이라고 하죠. 풀이. 자유. 여러분들이 근심이 없기를 바라는 것은 자유롭게 되고 싶은 거 아닐까요? 자유. 그 법륜 스님이 그 전문적설 뭐 이런 거 있죠. 전문적다. 이런 데 법륜스니까 본 사람. 법륜 스님.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책을 한 번이라도 책을 본 사람. 행복. 행복에서 책에 보면 키워드가 자유가 좀 많이 나오지 않아요? 자유. 자세히 한번 제대로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히 한번 봐요. 제가 한번 봐요. 자유인데 어떤 자유냐면 진정한 자유. 그럼 진정한 자유가 어떤 5가지가 있어. 첫 번째, 먹고 사는 거. 의식주로부터의 자유. 의식주가 해결이 되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겠죠? 돈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돈으로부터 자유가 돈이 없어도 되는 세상에 살러 가거나 아니면은 산속으로 기어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출가라고 하지. 아예 그냥 돈 없어도 사는 작업자적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여기서 살 때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돈이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돈이 빚을 지는 삶이 아니고 그래도 현상 유지만 돼도 좋은 거예요. 그런 삶. 그거로부터의 자유. 두 번째가 뭘까? 또 뭐가 있어? 두 번째가 뭘까? 여러분들 도박하는 사람들 보면 자유가 뭔지 알아요? 어디로부터 자유예요? 도박. 근데 도박을 하면 무슨 느낌이 들어? 도박을 하는 이유가 예? 예? 욕망? 한방. 한방 하면 뭔가 기분이 좋잖아요. 그게 뭘까? 이기려고 하는 거. 도박이나 아니면 마약을 하는 게 왜 하죠? 쾌락이죠. 사람들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비밀스러운 각자의 개인 그 사정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전부 사람들이 쾌락에 다 노예입니다. 맞아요. 보면은 사회적 병리 현상에서 보면 뭔가가 쾌락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세히 봐요. 그 남자든 여자든 하여튼 알게 모르게 동경성이 필요할 때가 있다니까. 그지? 다 쾌락이 필요하다니까. 그게 인간적인 어떤 동물적 욕구가 진화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쾌락으로부터 자유. 근데 스님도 쾌락으로부터 자유로울까? 아니란 말이지. 내가 아는 스님들은 다른 데로 다 해결해. 그렇다니까. 그걸 해결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물리적으로 고사리도 많이 먹고. 그래야지. 그건 할 수 없는 거야.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강아지도 얘 아무것도 몰라. 근데 내 팔을 잡고 뭘 하더라니까. 그건 동물적 욕구예요. 그래서 그런 쾌락을 먹고 있잖아요. 또 뭐가 있을까? 또 뭐가 있을까? 아무거나 말해보세요. 아무거나. 성취요. 맞아요.
성취욕이 어떤 거냐면, 성취욕이라는 게 자세히 보면 성취를 한다? 뭔가 이뤘다는 느낌이죠. 왜 성취를 할까? 그걸 따지고 가면 남한테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거예요. 자세히 그거는 심리학적으로 한번 따져보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뭐죠? 권력이죠. 권력으로 그 자유. 그러니까 여기 한번 맛을 들이면 그 서울시장 나가시는 정모 씨 있잖아요. 그분 같은 경우는 1조 3천억이라는 주식 같은 것도 다 팔고 나가겠다. 그 보면 그냥 그 위에 아버지도 정치하겠다고 했다가 망가지고, 그리고 그 맨날 안 모시도 그냥 지금 하겠다고 그러지. 그게 뭘까? 그게 권력 과시. 그게 인간의 그 어떤 욕구 중에 굉장히 큰 거예요. 제일 높대. 그래서 누구한테 막 영향력을 미치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뭘까?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아파트 살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사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하든지 보면 난 가만히 있는데 뭐 완전히 그냥 뭐 다 물어보잖아. 그지? 그게 뭘까? 뭐죠? 호기심? 이거예요. 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전문직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이 어떤 욕구 때문에 그걸 탈까? 소속감. 어디 자꾸 소속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인류학적으로 보면은 그런 집단 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관심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어야 안정감을 느껴요. 그런 관심력.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우리는 건강하려고 해요. 그걸 안전. 뭘 먹으면 안전한가? 그 웰빙 욕구예요. 그게 5가지인데 여러분 우리가 창업을 한다는 게 그런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5가지를 다 만족시켜준다면 좋은 창업이 됩니다. 그래서 뭔가로부터 자유로운 삶이 제일 좋은데, 자, 그 5가지를 만족시켜 주려면 우리는 어떤 창업을 해야 되느냐? 그게 행복의 질을 고려할 창업이에요. 삶의 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런 삶의 질을 고려한 창업을 해봤느냐? 해봤어요. 돈 서비스. 진짜 일을 하는데 인간관계로부터 그런 소속감도 느끼고 그러면서 남한테 조금 인정도 받고 그러면서 건강하면서 어때요? 또 약간 미적감과 쾌락도 느끼고 그러면서 돈이 해결되는, 무엇보다도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데 돈이 들어오는 그런 상태, 그런 삶을 사는 자업을 가진다면 좋잖아요. 그 삶을 제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아요. 저는요 행복을 이렇게 해요. 자유인데 가장 좋은 자유가 뭔지 알아요? 안 보고 싶은 사람 안 볼 권한이 있는 거야. 근데 어디 직장에 이렇게 속해 있으면 그거 알죠? 또라이 불변의 법칙 알죠? 알아요, 몰라요? 꼭 그 조직에 제 경험상 이거 통계는 안 내봤는데 한 20-30명 있으면 꼭 또라이 한둘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대기업에 가봐요. 부서 한 50명 있으면 또라이 2-3명은 설치고 다녀. 그런데 저는 저 대기업에 한 7년을 있었어요. 대우전자라고 서울역 앞에 대우센터에 있었는데 또라이가 항상 있어. 그래 나는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면 없을 줄 알았는데 또라이가 더 많은 거야. 면접 필터링이 안 돼서 그런가 또라이가 더 많아. 그래. 그러면 저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또라이들을 보면 내가 인격적으로 수양이 덜 됐구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들어야지 하는 책을 맨날 보면서 그래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나의 인생 목표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게 덧없는 거예요. 덧없는 거예요. 또라이는 또라이대로 인정해주고 안 보는 게 상식이에요. 안 보는 게. 그러면 여러분이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은 내가 아예 잡을 만들거나 아니면 그 또라이를
나가게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근데 그 또라이 2명 제거하면 또라이가 없어질까? 그 다음 또라이가 또 생겨. 그게 인생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서도 한둘이는 또라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형태로든 저한테 질문을 해도 저는 다 이야기해 드릴게요. 괜찮아요. 그래서 뭐 상관없고. 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 행복한 게 왜 행복하냐면 내가 안 보고 싶은 사람은 안 볼 수 있는 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데 통장에 돈이 꽂혀. 근데 돈이 얼마 꽂히는지 몰라. 근데 마이너스 0으로 떨어지진 않아. 그럼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먹고 싶은 거 사주고, 그냥 뭐 저 좋은 건 못 사줘도 그래도 뭐 밥은 사줄 수 있고, 2차로 맥주 한잔 사줄 수 있고, 간혹 가다가 여행도 좀 다녀오고, 해외여행도 한 번씩 갔다 오고, 그러면서 내가 책 읽은 거 내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경험 말해주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반응이 좋아. 그리고 근데 또 학교에서도 돈을 줘. 그리고 또 잊을만 하면 또 회사에서 또 수주가 들어와가지고 저 회사다야. 회사다니까 회사에서도 돈이 꽂혀. 그런데 또 출판을 했다고 출판비를 또 인쇄가 또 통장에 꽂히네. 그래 또 받아. 그리고 또 컨설팅 했더니 컨설팅비가 또 들어와. 근데 또 국가에서 심사 좀 해달라고 갔더니 자리에 앉아가지고 한 3시간 하니까 또 돈이 들어와. 얼마나 행복해. 여러분 그런 사람 좀 살고 싶지 않아요? 남 밑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도 좋지만 그겁니다. 오늘 제가 말하는 창업은 일반적인 창업은 아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인생이 있어가지고 행복한 창업 그런 걸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면 우리 거기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안 될까? 어때요?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럼 박수를 한번.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제가 벤처 기술 창업이라는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때까지 창업 강의나 이런 강의를 하면서 한 번도 같은 강의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PT 자료는 반밖에 안 되고요. 나머지 반은 여러분의 그 반응, 그리고 니즈, 뭐 궁금한 거 이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강의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고 똑같은 강의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제 강의는 전부 인터넷으로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강의면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제가 강의해놓고 제가 몰라. 너무 안타까운 거야. 내가 이 강의 진짜 오늘 이거 진짜 내 인생 역사상 가장 내 역사상 가장 진짜 내가 이런 강의를 했다니 막 이런 혼자서 완전 잡덕이지. 하면서 내가 막 저녁에 막 혼자서 막 감동하면서 혼자 쓰는데 그 기억이 안 나. 얼마나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전부 녹화를 해가지고 저는 이 강의를 제가 보면서 제가 오히려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 돼요? 거기에 보면 이거 같아요. 필 받았다는 게 있죠. 필 받았다. 그러니까 내년에 100% 이상의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00%, 300% 뭔가 나와요. 그런데 그게 왜 나오냐면 제가 평소에 책을 좀 많이 봅니다. 하루에 뭐 5권도 보고 어떨 때는 뭐 3권도 보고 저는요 교과서도 들고 다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위한 시험 문제 그 자격증 과정에 있는 그런 문제집 요약집 있죠. 그런 것도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요약해 놓은 게 너무 좋은 거야. 근데 그 요약해 놓은 그 키워드 자체가 이게 일반 책하고는 다르게 압축 요약해 놓으니까 저는요 그래 아침에 화장실 가가지고 그 뭡니까 요약된 거 뭐 기술 요약회가 그런 거 있죠. 자격증용 그 요약된 그런 거 보면서 인사이트를 얻어요. 그래야 그걸 보고 내 나름대로 정리를 하고 하다 보니까 내 나름대로 이게 관이 생깁니다. 그래서 강의할 때 그런 게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많이 입력이 돼 있다 보니까 어디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거야 인류 진화론적 관점 그리고 인문 고전적 관점 칸트의 뭐 계몽주의 실존주의 이런 것부터 다 이야기를 다 섞다 보니까 이게 이거예요. 제가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하면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려운 거를 굉장히 쉽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다른데 제가 지난주에 한 포스코 경영연구원회가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이제 포항제철에 포스코라는 데가 그 옛날에 포항제철이었잖아요. 그 전사적으로 한 70명을 신입 연수 교육을 계속하고 있어요. 5주차 강의였는데 5주차에 제가 가니까 전부 이제 지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66명이 강의를 했는데 그 중에 박사가 한 30명 돼요. 석박사가. 근데 포항 포스텍 출신이 한 10명 정도 되고 외국에서 유타 대학교에서 교수면서 박사면서 교수인 사람이 그런데 앉아있어요. 30대 후반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입도 앉아있고 그런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분들을 사실 내가 강의를 하면 그분들이 저보다 전공해서 거긴 경영을 공부한 사람도 있고요. 뭐 하여튼 다양해. 근데 그런 박사급의 그런 사람들 앞에 내가 강의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저한테 경청을 하려면 무슨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 뭐냐면 저는 기계공학을 했었고 경영을 하고 로봇을 하고 의학을 했으니까 이 중간을 저는 하니까 이 이야기가 다르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가지만 잘했으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를 잘해가지고 그 중간을 찾아내는 방법을 오늘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드릴 거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서 나만의 아까 할 수 있는 걸 찾아내면 그게 창업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 그런 관점에서 한번 강의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덕대학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인덕대학교에 혹시 지원했다가 또 뭐 그런 분도 있을 것 같고 인덕대학교 기계설계과에서 저는 이제 기술 경영을 강의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그 교수님들이 또 기계 요소 설계를 또 맡기셔가지고 제가 기계 요소라는 어떤 정말 기계공학적인 강의하고 그리고 가장 인문학적인 그런 강의하고 두 개를 동시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기계공학 강의하면서 경영학 강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밖에 없을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게 제가 차별화해요. 근데 기계공학으로 강의할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저보다 훌륭한 사람이 더 많고 경영으로 강의를 잘한 사람은 더 많고 근데 기계와 경영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한테 좀 이야기하고 싶고 그리고 저는 또 다른 교수님과 좀 다르게 저는 현업에서 로봇을 지금 설계도 하고 있고요. 캐드로. 그러면서 또 경영도 하고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완전 저는 실전 베이스야. 뭐 이론이 아니고 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데 주로 보면 이제 임원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시간당 얼마 받습니까? 시간당 50만 원. 근데 몇 시간? 11시간. 20시간. 그러면 얼마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상상 안 가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한다고 해가 이 강의 내용 질이 달라지냐? 하나도 안 달라져요. 단지 주제가 바뀌고 그냥 다양한 강의를 한다지 퀄리티는 하나도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거는 우리 원서진 교수님이 저한테 또 이렇게 부탁을 해가지고 사실 오늘 엄청 바쁜데 제가 바쁜데 왔어요. 그래서 일단 뭐 이렇게 왔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진진진가인데 여기 진짜 가짜가 있어요. 100권? 아, 네, 알겠습니다. 저를 100건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게 500건 정도 될 걸로 보입니까? 네. 감사해요. 10년 동안 로봇 250건 개발했다. 이게 가짜일 것 같다. 이거 진짜일 것 같아요. 몇 건은 됐을 것 같아요. 100개도 못 먹을 것 같은데. 100개. 100개라도 많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감사합니다. 1년에 출판 3건 해봤다. 네. 몇 건 했을 것 같습니까? 한 번도 안 했어. 한 건. 너무 심했다. 2건. 2건. 네.
아, 그렇군요. 전부 이건 맞춰가 이야기를 하네요. 1년에 사업계획서를 해가지고 전국 사업계획서 뭐 그런 데서 표창을 5개를 받았다. 이게 가짜였다. 몇 개지? 1, 2번 진실이라면 좀 더 있지 않을까요? 아, 그래. 알겠습니다. 뜬금없는 이야기 자꾸 해가지고. 예, 뭐 뜻하면 다시. 그러니까 1, 2번이 진짜라고 만약 생각을 하면 4번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더 있지 않을까. 좋게 말하는 거죠,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자, 볼게요. 제가 특허를 1,050건을 출원했어요. 3년 동안에. 이게 뭐냐면, 특허 출원 용지인데, 여기 몇 장이냐면 7,000장. 7,000장인데, 한 장에 특허 출원할 때 6장이 하나의 포맷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7,000 나누기 6 하면은 한 1,050장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보면 제 이름이 다 있고 뭐 이래요. 여기 보면 이름이 강남규. 그래가지고 여기 한 장이 6개고 그래서 이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원래 헤아려 보지는 않았었는데 한번 진짜 시간이 많아가지고 한번 헤아려 보니까 진짜 시간이 많아가지고 저걸 반나절 헤아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미쳤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3년 만에 96년부터 98년 사이에 제가 대우전자는 때 특허를 1,050건 냈고 우리 부서가 50명인데 어떨 때는 제가 50명을 다 내주기로 했어요. 50명이 특허를 내야 되는데 실적이 있다 보니까 그걸 제가 대신 다 내주기도 하고 그때 대우전자에서 특허왕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근데 대우전자가 그 당시에 특허를 기아자동차보다 기아자동차가 2위고 대한민국에 대우전자가 1995년, 6년, 7년 그때 1위였어요. 특허 출원 건수로. 그때 삼성전자도 특허를 그만큼 못 냈었어요. 그런데 대우전자 내에서도 제가 특허 1위였으니까 대한민국에서 1위로 봐야지. 그죠? 그랬으니까 그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국제 특허 출원도 많이 냈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뭐 특허를 보면 로고, 뭐 제어 장치, 레이저, 뭐 이런 거, 뭐 기구적인 거 이런 걸 냈는데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로봇을 250건을 했는데 이 로봇이 뭔지 아세요? 많이 봤죠? 네. 혹시 걸어다니는 이 로봇 알죠? 휴보 로봇에 제가 개발을 많이 했었고, 그렇죠, 카이스트. 그 다음에 이 로봇 에보라 해가 노래 부르는 로봇이에요. 옷 색깔이 비슷하죠? 네, 이런 로봇도 개발했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피라고 과천에 가면 어린이들도 막 춤추는 로봇 있어요. 그 로봇의 뒤에서 바람 잡는 로봇 이런 거 하나 있어요. 이런 로봇. 얘가 바퀴가 있다 보니까 좀 바람만 잡았어요. 이렇게 손으로 슬렁슬렁. 그럼 뒤에서 작은 로봇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펌핑 로봇 막 이렇게 조그만 그런 로봇들. 자,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로봇을 했는데 여기 뭔지 아세요? 뭐 같이? 물고기. 물고기. 입투스라고 4대강 로봇 있죠. 거기에 바디를 제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했는데 했던 이유가 제가 기계공학으로서만 했으면 이런 걸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체 모방공학 이런 쪽을 제가 관심이 있고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 인체나 물고기 인체 같은 어체, 인체가 아니고 어체지. 그런 걸 알고 기계를 알고 로봇을 하니까 이런 게 가능한 겁니다. 이런 걸 제가 했었고요. 그 책은 매그마는 어떻게 냈냐? 남들과 협업해서 혼자서 내면 좀 벅차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렇게 같이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상도 뭐 이렇게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회사하고 있고 이 회사 건물이 제게 아니고 요 끝에 요 점 하나가 제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벤처기업 인증이라든지 ISO 이런 거 다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뭐 이렇게 제목은 뜬금없이 행복 창업이라는 걸 아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다 관련이 있어요. 그냥 창업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그냥 창업은 매 하고 전혀 상관없어 할 게 아니고 나는 언젠가 한번 창업을 하는데 조금 더 일찍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그리고 지금 비전을 좀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가 모든 게 거기에 맞춰 준비가 되는 겁니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제가 매우 전전한 대기업에 들어갈 때부터 창업을 생각했어요. 내가 이 창업을 위해서 대기업에서는 어떤 거를 경험해가지고 내가 이 창업에 밑거름을 쓰겠다. 그런 플래닝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오늘같이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지만은 막연하게나마 그거예요. 나는 내가 다양한 경험을 하면 나중에 그게 다 경영을 하거나 창업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막연한 경험, 막연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적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로드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창업 실행 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음식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음식점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창업하는 게 이게 기술 창업이냐? 저는 기술 창업이라고 생각해요. 왜?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뭘 음식을 만들고 하면요, 이건 말 그대로 생계형 창업인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명히 장사가 잘 되는 집은 어때요?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술이 뭔가를 자기가 가지고 가면은 그거는 기술입니다. 그죠? 아무리 하찮게 보이더라도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에서 뭘 팔어, 음식을 팔어, 리어카 해가지고 가서 팔어. 근데 거기에 기술이 들어가 있으면 기술 창업이에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이거 어디 물건 떼다가 그냥 요리를 판다? 그럼 그거는 말 그대로 음식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그 컨셉을 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창업자가요, 사업 능력이 60%가 이 기술 창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어디 그 기술 보증기관 같은 데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어떤 평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이 해왔던 게 평가 기준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각자의 그 경험과 아이디어와 캐리어, 경험이 각 캐리어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차별화, 디퍼런트. 여러분들 그 디퍼런트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네, 책도 디퍼런트라는 책도 있고, 모든 게 남과 달리 가야 돼요. 전공이 아까 앞반에서 같이 수업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어떤 분이 영어 영문과 친구인데 항공사에 지원해가 스튜던트가 아니고 스튜디스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면접을 가는데 거기서 영문학과 학생으로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어떤 대답을 하면 좋겠느냐 저한테 자문을 좀 했어요. 그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 항공사에 지원을 하면 내가 영어 영문과면 난 할 말이 되게 많을 것 같다. 왜? 내가 1등석, 1등석이나 비즈니스석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그분들은 분명히 어때요? 그런 문학적인 데 관심이 많을 거고 또 비즈니스적인 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탔을 거다. 근데 내가 단순히 항공운항과 같은 데나 나와가지고 만약에 그런 데 갔으면 나는 매너 이런 거는 많이 배웠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통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 나는 영어 영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영어로 된 모든 책들, 문학 이런 쪽은 내가 섭렵을 했으니까 어때? 영어 되지요. 영어가 그냥 그 비즈니스 영어뿐만이 아니고 항공운항과 나온 친구들은 영어를 배우는 게 비즈니스적으로 배울 거 아니야. 근데 이 친구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함축적이고 어떤 공감이 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니까 서비스를 할 때도 아주 예술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그럼 이 사람이 굉장히 또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어떤 생각을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항공과에 진학하는 이유는 내가 영어 영문과를 통해서 소통을 더 잘할 수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 항공사에 들어가고 해서 사람들에게 한번 테스트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 풀어보면 어떠냐는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그겁니다. 앞으로는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경영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 경영학과 나온 사람은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경영만 해가지고는 절대 성공 못해요. 뭘 해야 되냐? 경영 외에 공학을 알아야 돼요. 경영학과 나온 사람은 공학을 알아야 되고, 공학을 아는 사람은 경영학을 배워야 되고, 거기서 더 욕심을 부린다면 인문 고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스토리텔링이 돼요. 이것과 이것이 아까 영어 영문과하고 항공운항하고 어때요? 전혀 딴판인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려면 상위에 올라가야 돼요. 모든 지식이요. 뜬금없는 두 개를 연결하면 성공해요. 그게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이 되려면 깊이 있는 지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국문과 나온 친구들이 유리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관점에서는 국어 국문과가 불리할 수도 있는데, 내가 더 좋은 잡을 가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더 그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창업 초기 로드맵 있죠?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만약에 뭘 하나 제품을 개발하거나 서비스를 하고 싶은 걸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사업 계획서라는 게 필요해요. 사업 계획서가. 그 사업 계획서가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은 장사를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장사와 사업의 차이점이 뭐냐? 저희 아버님이 지금 사업을 하고 계세요. 부산에서 장사 도매를 하고 계신데, 그 안에 만약에 플랜이 안 들어가 있으면 사업이 아니고 장사예요. 그날 먹고 살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에 그치지 않는데, 거기 계획이 들어가면 사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부를 하지만 공부도 어때요? 남이 시켜서 하는 공부는 그냥 하기 싫은 공부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하고 싶은 게 있고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계획하에서 이 공부가 어떤 위치를 잡고 있으면 어때요? 그거는 사업이 돼요. 인생 사업.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중요한 게 인생 창업을 해야 돼요. 인생 창업이 뭐냐면, 내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비전과 미션과 차별화, 그 세 가지가 돼 있어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그 다음에 그게 확장된 게 취업이 되고요. 그게 확장된 게 창업이고, 그게 확장된 게 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내가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디 회사에 들어간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인생 플래닝이 안 되면 다른 건 안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점심 먹고 엄청 졸립죠? 10분만, 5분? 10분만 쉬었다 할게요. 그럼 40분에 시작하겠습니다.